리더그 임페리얼을 통해서 정말 한 분의 결단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로센터에서 부자가 되고 있는 그 전설의 이 센터에서 제가 그래도 성공자로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또 성공의 길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한테도 명예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1부, 2부로 나눠서 아마 연속극 적어도 제가 어벤져스 요번에 더 엔요 엄청나게 이동을 하고 있어요. 대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대이동이 어디 가냐? 미래 유통으로 다 이동되고 있어요. 제조가 아니에요. 자본이 어디로 이동된다고요? 유통, 미래 유통으로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에 애터미가 앞으로 어마어마한 발전을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삼성 제주도에서 아까 올라와가지고요. 저는 한양대학교 건축과를 나와서 군대를 갔다가 학사장교로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현대에 들어갔어요. 현대 공채로 들어갔다가 6개월 다니니까 아니더라고요. 현대가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서 29기 저기 삼성 그룹 공채로, 그러니까 그 해에 공채를 현대와 그 다음에 그 삼성을 동시에 합격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겠죠. 왜? 6개월 다니고 바로 이제 삼성 공채로 들어가서 또 대표 선수하고 들어갈 정도로 나름대로 인정받고요. 그 다음에 제 분야 건축가를 전 전공을 했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건축가는 그래도 알아주는 곳입니다. 서울대 못 갔지만 아버지한테 불효를 했어요. 서울대 못 갔지만 근데 이제 장학생으로 나와서 어쨌든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장교로 갔다 와서 삼성에 입사를 해서 한 12년 정도를 삼성에 다니면서 저는 건축가지만 저는 경영 쪽에 일을 전략기획실에서 한 7년을 일했던 것이 애터미를 분석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검토한 게 아니라 삼성에서 제가 7년 동안 인류 기업이 되는 조건 7년 동안 그것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분석하는 게 아니고 아주 애터미를 해부를 했어요. 해부를. 왜? 내 인생 이막을 갖다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대충 한 55세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자기 퇴직금 받아서 한 65세에서 70세 정도 살면 대체로 만수를 누리다가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허망하게 됩니다. 정신없이 가족을 위해서 또 자기의 어떤 이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딱 끝났는데 퇴직하고 나면요. 조직에서 딱 나오면요. 갑자기 멍 때려지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멍 때림이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인생 이모작을 하는 돈 안 들이고 어설프게 괜히 퇴직금 받아다가 잘못 지금 저성장 시대 사업을 하다가는요 쫄딱 망하거든요. 제가 오늘도 종로 오면서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종로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제가 대학교 시절 때 보면요 무조건 다 종로에서 놀았습니다. 종로에 빈 가게가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골목의 코나 부분도 건물이 통째로 비어있는 데를 봤어요. 그만큼 경기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자본이 이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현상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거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았던 세상이 다시 돌아오진 않습니다. 미래하고 여러분들은 같이 인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변화에는 찬스에는 기회가 있어요. 변화에는 기회가 있다고요. 근데 그 기회를 못 잡으면 소용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갖다가 읽고 부자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박영환 본부장님이 미리 쭉 깔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본의 이동이 엘빈 토플러는 19세기, 18세기, 21세기 나눠서 어떻게 해요? 농경사회가 끝나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자본이 이동되면서 토지가 그 다음에 유형의 자본, 머니, 그 다음에 머티리얼, 머니와 머티리얼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자본을 갖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재료, 석유라든지 목재라든지 하여튼 원재료를 갖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 같은 자원이 없는 나라는 어떻게 빈국에 빠졌다고요. 예? 근데 우리는 머리가 있었어. 노동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부로 팔려나가고 베트남 전쟁까지 가고 막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재료가 없잖아. 석유 한 방울 안 나오잖아. 가난했잖아. 고속도로 깔 돈이 없어서 차관을 빌렸잖아. 그죠? 최빈국이었다고요. 100년 전에는요, 나라가 없었어요. 정확하게 1919년 유관순이 3.1운동 나라 없는 서름 때문에 들고 일어났던 시대가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에 여러분이 태어났다면 지금 위안부로 끌려가는 운명에 놓여 있는 게 여자의 운명이에요. 남자들은 언제? 대동아 전쟁에 나가서 총칼 들고 어떻게 남의 전쟁에 나갔을 게 지금 딱 100년 전에 안 태어난 게 감사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천시입니다. 천시를 잘못하고 나면 다 대체로 뒤져. 70년 전에 태어났으면 6.25 전쟁을 쳐진 거야. 그때 태어났으면 어떻게? 다 총칼 가지고 싸운다니까? 천시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때를 읽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는 40년 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제3의 물결, 더 서드 웨이브라는 책을 통해서 제3의 물결에 의해서 자본이 이동된다. 자본이 이동되면 파워 시프트, 권력이 이동된다라는 책을 또 입으로 펴내면서 미래학자로서의 제시를 했는데 정보화 사회가 40년 만에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런데 그 정보화 사회를 준비한 사람은 돈을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끝났어. 그럼 앞으로 다음 넥스트는 뭐냐 이게야. 이걸 미리 알고 준비하면 또 그것이 애터미가 도구라면 여러분들은 해야 되겠죠? 굳이 애터미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근데 애터미 안 하면 나중에 미쳐버릴 거야. 화병 들어서 돌아버리게 된다고요. 지금 좋은 말 할 때 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 4차 혁명 시대가 오면서 여러분들을 더 괴롭힐 거예요. 이 4차 혁명 시대를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보고 어떻게 준비하라는 말은 없어요. 4차 혁명이 온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4차 혁명을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 준비하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협박만 하잖아. 일자리가 없어진다. 인간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온다. 앞으로 20년 지나면 우리 직업의 현재 20억이 다 없어진다. 이런 협박만 하지 실제로 어떻게 준비를 해라. 이걸 준비를 얘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요즘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은 대충 살다가 죽으면 관계없는데 여러분 자식들이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면 얘네들하고 싸워야 돼. 터미네이터 스스로 작동하면서 180개 언어를 로딩하는데 3분이면 180개 언어를 아주 유창하게 합니다. 얘네들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영어 10년 공부해도 How are you? Fine, thank you 밖에 뭐 더 진도가 나가요? 근데 얘네들은 180개 언어 외우는데 몇 분이요? 3분 로딩이면 끝난대. 180개 언어를 자동으로 얘기를 한대요. 얘네들하고 싸우는 거야. 우리 자식들이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딸내미를 이대 나온 딸내미를 억지로 저기 소고기 사준 나가서 꼬셔서 이거 데리고 왔어요. 자, 세계 최고의 부자들의 모임 다보스 포럼에서 슈밥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이제 인류는 4차 혁명 시대를 접어들었는데 4차 혁명을 준비한 사람은 승리하겠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패배라고, 패배는 망입니다. 망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바로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그 흐름은 다 그렇고요. 오늘 주제가 포노사피엔스입니다. 아따 이게 뭔 얘기요? 포노사피엔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에서 태어난 애들이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진화를 이렇게 수천 년, 수억 년간 진화해서 가방을 들고 핸드폰을 들고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든 이후에
인류들이 아무 도구 없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생활하는 신인류의 등장을 알리는 것이 바로 호모사피엔스예요. 무슨 얘기냐? 호모사피엔스라는 것은 폰을 신체 일부처럼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모든 것을 정보 검색도, 아침에 알람도, 친구와 교신도, 팩스도, 사진도, 동영상도 어떻게요? TV 시청도 TV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보는 인류? 스마트폰. 옛날에는 거실에 TV를 크게 놓고 같이 채널 바꾸자고 하는데 요새 채널 바꾸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거실에 나와서 같이 보자도 안 봐요. 다 자기 방에서 어떻게? 스마트폰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걸 검색합니다. 신문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소통이 안 되게. 우리는 신문을 보고 정보를 갖다가 익혔던 시대예요. 맞죠? 우리 딱 보면 아침에 출근하면 제가 했던 일이 회장님 열 몇 개 신문을 요약 정리해가지고 제가 했던 게 그 일이거든요. 일간 신문에 가장 탑 이슈가 될 만한 거를 아침 새벽에 싹 다 정리해가지고 요약 보고서 쓰는 일을 제가 했어요. 왜? 정보 취득을 신문을 했단 말이에요. 뉴스로. 근데 이제 더 이상 뉴스가 아닙니다. 왜? 그 뉴스도 만든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프린트가 돼야 우리는 봤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핸드폰을 켜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뉴스 시간 9시 시간 되기 전에 우리는 그 뉴스를 이미 다 보는 세대가 나온 겁니다. 걔네들은 뉴스가 아닙니다. 이미 알아버린 내용을 9시 시간 맞춰니까 늦은 거야. 뉴스예요? 헛뉴스예요? 헌거야, 헌거.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됩니다. 얘네들하고. 에? 옴놉잘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갑분싸. 에? I'm Groot. 뭔 얘기인지 지금 모르겠죠? 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호모사피엔스가 아닙니다. 그냥 인류예요. 호모사피엔스예요. 네아탈린인은 아니야. 걸어다니는 이런 애들은 아니야. 근데 어떻게? 책을 읽고 뭐 하긴 하는 호모사피엔스인데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류가 호모사피엔스로 다 진화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진화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진화의 물결은 막을 수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호모사피엔스를 대상으로 지금 모든 기업들이 자본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자, 증거를 볼게요. 호모사피엔스도 등급이 있답니다. 이런 어떤 환경을 스마트폰에 앱을 만든 사람들, 창조자들이라고 그래요. 구글 앱을 만들고 어떻게? 직방을 만들고 카카오톡을 만들고 하는 사람이 레벨 10의 창조주 단계고요. 레벨 1이 그것을 단순 쓰는 사람이래요. 스마트폰으로 지금 어떻게? 핸드폰으로 열심히 쓰시는 분들. 그죠? 아직도 은행 업무를 은행 가서 하시는 분들. 무슨 레벨? 레벨 1. 응? 그럼 레벨 5 정도가 뭐냐면 더 이상 은행 가지 않는데요.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다 하고요.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하고요. 스마트폰으로 공부를 하고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검색하고요. 검색할 때 네이버로 검색하시는 분 호모사피엔스 아닙니다. 구박사한테 물어봐야 호모사피엔스래요. 이 구박사가 또 뭐요? 구글 박사를 얘기해요. 왜? 구글에 치면 다 나와. 모르면 어디에다 물어봐야 돼요? 구박사. 구박사한테 물으면 다 나와. 그게 생활화된 사람들이 바로 호모사피엔스의 5 레벨이랍니다. 여러분 몇 레벨이죠? 1에서 아마 2 정도 될까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도 문명이 바뀔 때 계급이 형성이 되는데 그 계급층이 아까 자본을 갖는 토지에 있을 때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주인이었어요. 전부를 가졌다고. 그죠?
산업화 시대는 재료나 돈을 가진 레벨, 자본을 가진 사람이 전체를 가졌어요.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레벨 1. 산업화 시대의 레벨 1. 대체 가능한 노동력을 갖고 일하는 레벨 1들은 착취의 대상이 됐고 더 이상 부자가 될 수가 없고 어떻게? 먹고 사는 일, 하루 종일 먹고 사는 일만 해결하다가 끝난대요. 마찬가지 이렇게 되듯이 포노사피엔스 시대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 그 포노사피엔스의 가장 최상위에 올라가 있는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이런 창조자들은 전 세계의 돈 99.999까지 다 소유를 하고요. 0.00003% 그걸 99.99997%들이 나눠 먹는 아주 처참한 삶을 살게 된다. 부의 편중이 가속화되는 속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내가 레벨 1에서 머물다가 대충 살다가 죽을지, 아니면 힘겨워도 이제 은행 가는 일을, 은행 가거나 쇼핑을 하거나 할 때 할인 매장 가거나 매장 가서 사는 사람은 뭐요? 포노사피엔스 레벨 5 이하예요. 자, 그러면 포노사피엔스 얘기를 만들고 책을 쓰신 우리나라 성균관대학교 최지문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해야 하면 이제 이 포노사피엔스에 의해서 그래서 거의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은행 업무도 이걸로 대신하고요. 쇼핑도 이걸로 대신하고 이 스마트폰에 기반한 라이프로 점점 바뀌어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세계 10대 기업에는요. 7개의 강력한 플랫폼이 들어있습니다. 이 7개의 기업이 오로지 포노사피엔스가 표준 인류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기업들이죠. 애플은 생태계의 창조자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아마존 매장도 없고요. 직원도 없어요. 게임하듯이 디지털 이미지 보고 물건 고르라 그러면 로봇 키바가 나한테 오더가 들어왔네?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나르기 시작하고요. 컨베이어 벨트에 얹어놓으면 그 택배로 집에 옵니다. 그게 지금 세계 1위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호모사피엔스 문명의 표준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한 현상이죠. 이 모든 것을 보면 호모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인류를 표준으로 했을 때 자본도 집중해주고 시장도 반응하고 성공할 길이 열린다는 걸 세계 탑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카풀, 우버 같은 서비스, 택시 업계 갈등이 보통이 아니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보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반영돼서 이런 거에 대한 규제를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호모사피엔스라는 새로운 문명에 맞춰본다면 이건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우버나 우버와 비슷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 세계 인구가 이미 1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걸로 인해서 미국의 특이 현상이 뭐냐? 이제 더 이상 차를 잘 안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이런 현상이죠. 과거의 문명의 표준에 집착한 생각을 한다면 일자리는 계속 사라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생태계는 다른 대륙의 생태계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 세계 80% 인구가 스마트폰을 쓴다고 하는데 우리만의 생태계를 고집한다는 게 과연 옳은 길일지는 반드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절대 권력자가 된 사회입니다. 호모사피엔스 시대는요, 무조건 소비자가 왕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SNS와 유튜브라는 새로운 신문명의 플랫폼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성숙한 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왜 BTS가 호모사피엔스 시대의 상징이라고 하냐? 무대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이 친구들은요, 할 수 없어서 유튜브로 데뷔를 합니다. 방탄TV라는 걸 하고요, 자기네들 일상, 연습한 장면, 그 모든 것, 자기의 생활상을요, 진솔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팬들한테 보여주죠. 2017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SNS 최고 인기상을 받게 되면서 미국 음악계의 센세이션이 되어버렸죠. 4년 만에 그런 생태계를 만들었다. 결국 BTS가 보여준 게 뭐냐? 권력이 소비자한테 갔다는 겁니다. 이제는 방송의 네트워크도 필요 없고요. 돈도 필요 없어요. 진짜 승부처는 오직 하나, 킬러 콘텐츠. 팬들이 소통해서 그걸 만들어내면요, 어떤 힘보다 강력하다는 걸 BTS가 보여준 것이죠. 이 시대 문명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저는 바로 방탄소년단, 그리고 그들의 성장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모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인류를 표준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소비 시장부터 변화가 온 것이죠. 과거에는 검색해서 물건 샀다 그러면 이제는 인플루언서가 하는 방송을 보고 탁 구매하는 보편화된 현상이거든요. 이제는 생산하는
기업에서도 대응이 필요한 게 된 거죠. 아디다스는요, 스피드 팩토리,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에 정의를 했는데요. 신발은 동남아에서 값싸게 만들어서 최고의 상품을 값싼 가격에 소비자한테 보낸다. 이게 과거의 방식이었다면 음악처럼 소비자가 딱 눌러서 선택하면 그때부터 생산하자. 계속 쓸데없이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더가 들어오면 생산할 수 있도록, 내가 선택된 모델만 생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거죠. 지금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는 시범 생산이긴 하지만 오직 10명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고객이 딱 누르는 순간 어느 직원도 어떤 게 오더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요,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제조의 기술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고객한테 선택의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생산의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이죠. 요새 광고 보세요. TV 광고 잘 안 보죠. 대량의 소비를 촉진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건 꼭 사야 해, 이런 건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니까 자기들 커뮤니티 내에서 영향력을 갖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광고만 하면 팔 수 있어 라는 계획이 쓸모가 없어지고요. 누가 이거 되게 괜찮네 그러고 했을 때 빠르게 대응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해집니다. 결국 우리 기업들도 경영의 방식, 제조의 방식, 소비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볼 때가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지만 일만 안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자본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0년 전 전 세계 10대 기업 중에 이제 어떻게 10년이 딱 지나니까 다 없어졌어요. 자본이 이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2000년대 초반에는요, 산업화 시대의 끝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석유 관련된 회사와 금융 관련된 회사, 제조회사 중에는 도요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그죠? 상위권에 있었어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10년 만에. 아까 코닥 필름도요, 130년. 원래 1997년에 시가총액 전 세계 5위였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가 오는 거를 필름 없는 카메라를 만들었다고 보고를 하니까 1975년도 이사회에서 야, 너 쓸데없는 거 만들지 마. 그거 빨리 치워. 라고 덮어버렸어요. 그 후로 18년 만에 소니와 캐논이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통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후로 10년이 지나서 필름 없는 세상이 왔고 필름으로만 먹고 살았던 코닥 필름은 13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망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잘 나갔던 기업들이 이제 없습니다. 다 지금 인류 기업들이 어떻게? 시가총액 1등서부터 9등까지가 다 플랫폼 비즈니스, 바로 생산 팩토리 공장을 갖지 않고 소비자와 연결하는 연결 시스템을 만든 사람. 뭔지 알겠어요? 따라해 볼게요. 연결 시스템을 만든 사람. 이게 키워드 들어가서요. 연결 시스템을 만든 사람. 그 사람들이 5천조의 시장을 10년 만에 끌어당긴 거예요. 5천조입니다. 그 필두가 애플이고 구글이고 아마존이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틴센트고 페이스북이고 어떻게? 페이스북은 그냥 서로 친구끼리 정보 교환하자는 거예요. 야, 저 새끼 신상 좀 털어보자. 좀 지켜볼 수 없냐? 궁금하다. 그렇게 해서 장난삼아 만든 거야. 그런데 어떻게? 시가총액이 300조가 넘습니다. 응? 골 때린 세상이 온 거예요. 왜? 포노 사피엔스 대상들이 열광한다라는 거예요. 일로 다. 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산업화 시대 때 향수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추억이나 이런 건 아날로그 추억은 간직해야 돼요. 첫사랑 추억 간직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와이프한테 충실해야지. 그리고 그 와이프랑 어떻게 살아갈 건가 미래를 준비해야지. 옛날은 그렇게 향수 가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싹 바뀌었다. 다행히 그래도 삼성전자가 11등입니다. 11등. 그러면 삼성전자는 제조회사인데 왜 그렇게 됐냐? 얘네들이 하는 핸드폰에 칩 팔아먹어서, 반도체 팔아먹어서, 에? 자동차를 더 이상 사지 않습니다. 소유하지 않는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이제 어떻게? 카풀을 하는 게 아니라 슈퍼에서 내가 가면 이제
자동차를 내가 필요로 할 때 그냥 타면 돼요. 그것도 택시 운전사가 아니라 무인 자동차를. 곧 구글이 만들어낼 겁니다. 무인 자동차를. 운전수들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가면 어떻게? 타기만 하고 코인 넣고 끝나면 어떻게? 다음 타자가 연결돼서 또 코인 넣고 또 타고 와요. 소유하지 않는 시대가 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쉐어하우스가 나옵니다. 이제는 소유한 게 많이 불편하거든요. 굳이 소유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결하는 거예요. 소유를 필요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태가 없는 바로 인터넷 매장. 아까 알리바바 우리 김홍수 했죠. 하루에 34조씩 하죠. 그죠? 1년 며칠 알리바바가 550조를 합니다. 월마트가 60년간 했던 일을 알리바바는 17만 원 하는 거예요. 17년 만에. 네? 자, 거기에 이베이, 아마존, 진등, 다, 애플, 소니, 샤오미, 델. 월마트는 점점 줄고 있어요. 최강자 유통. 그죠? 할인 매장의 대표 월마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의 그러면 성장은 어떤 결과를 나오느냐? 뭔가 하나의 새로운 것들이 진화되면요, 도태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MP3가 나오니까 어떻게? 아니, CD가 나오니까 LP판이 없어졌어요. MP3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CD가 없어졌어요.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어떻게? MP3가 없어졌어요.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에 어떻게 모든 산업을 싹 다 없애버린 거예요. 융합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소비라는 형태, 이걸 통해서 소비자와 제조회사를 연결해주는 사이트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아마존이고 알리바바고 애텀이에요.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박수 주세요. 전 이렇게 본 거예요. 제 미래를 어디다 걸지. 이렇게 되니까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마존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골 때리는 회사예요. 이익을 내지 않는 게 목표다. 경영 철학이 그거예요. 자, 순이익이 없어요. 매출은 증가하는데 순이익이 없다고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 이거 관점이 전혀 다른 거야. 뭐냐? 마진 붙이지 않고 팔겠다야. 그리고 뭐 한 거예요? 소비자 집단을 모은 거예요. 소비자 집단을 모으면 제조회사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걸 안 거야. 수익은 내지 않지만 시가총액은 900조예요. 아마존이 성장하면서 130년 됐던 백화점이 금년 초에 문을 닫았습니다. 130년 됐던 가장 큰 백화점이 아마존의 성장으로 사람이 이동, 자본이 이동, 소비의 이동이 되면서 없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 줄줄이 그거와 유관됐던 보이는 아날로그 시장들은 다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곧 그런 세상이 온다. 1번. 그럴 리가 있냐? 2번. 몇 번? 계속 2번 고집하는 사람은 그거는 호모사피엔스도 아니고 침팬치로 남게 되는 거야.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어? 그 정도는 알아야 돼. 그래야 호모사피엔스야. 호모사피엔스는 그렇게 변화되는데 그 사업으로 돈을 벌겠네 라고 뛰어드는 사람이 호모사피엔스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장을 할 때 선택을 해야 돼. 계속 호모사피엔스로 남을까? 아니면 애텀이 계속 거부하면서 침팬지로 살아갈까? 아니면 호모사피엔스 시대의 신인류로 내가 변화돼서 살 건가? 이걸 결정하는 거지 애터미를 하고 안 하고의 결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이라도 알고 어떻게 내 자식한테 얘기해 줘야 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방법으로 알려줘야 될 의무를 갖는 나의 무지를 통해서 내 자식들이 가난을 다시 대물림하는 일을 끊는 일을 하셔야 돼. 내가 애텀에서 성공을 못하더라도 지식을 넣고 이런 걸 알아서 어떻게 내 자식만이라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양심 있는 부모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
자, 그럼 이건 세계적 흐름이고요. 우리의 판단, 서울대 교수들이 대한민국의 그래도 지성의 어떤 총집합체죠. 최고죠. 서울대 교수들이 11명이 모여서 해마다 책을 씁니다. 항상 어떻게? 19년 트렌드 얘기하기 전에 항상 10월 달 정도나 11월 달에 책을 냅니다. 코리아 트렌드라고. 내년에 트렌드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4년 전에 가성비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물건이 팔려나간다. 그래서 2016년도 키워드는 코리아 트렌드가 가성비 시대예요. 브랜드 시대는 가고 이제 현명한 소비자들이 와서 가성비 시대가 있는 그런 물건들을 고르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그 물건을 고르는 가격 비교 사이트가 유행을 했습니다. 이 흐름이 2018년도에는 가성비는 기본이야. 뭐라고 그러냐면 2018년도의 키워드는 가심비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 좋은 거는 기본이야. 이제 뭐 해야 돼? 마음까지 사로잡아야 돼. 그것들 맞춰야 돼. 그러면 잘 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할인 매장 가서 우리 물건 쓰는데 포인트 안 줘. 좀 싸게는 줘. 근데 애터미 마트로 싹 바꿨더니 어떻게? 편리하게 집으로 택배가 와, 생필품이. 그런데 거기다가 포인트까지 현금 캐시백을 35% 돌려줘. 그럼 마음 사로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예요. 응? 자, 근데 진짜 골 때리는 것이 이제 2019년도에 작년에 13년도 시리즈 13년간 코리아 트렌드를 서울대에서 계속 발표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타이틀 10가지를 항상 발표하는데 그 타이틀이 뭐냐면 소비의 거대한 세포 분열이 시작된다 라고 해서 시작된다. 근데 애터미를 하신 분들은 이미 10년 전서부터 세포 분열이 시작되고 진행 중이었다 라는 말로 들려요. 저는. 에? 이게 들려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회장님이 그걸 이미 미래 가서 어떻게? 세포 분열을 시킨 거야. 시장을. 그래서 가심비 시대에서 이제 10가지 키워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금년도에 2가지를 얘기합니다. 컨셉팅과 세포 마켓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컨셉팅은 뭐냐? 이제 더 이상 마케팅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컨셉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또 부제 주제가 그겁니다. 여러분이 성공하시려면 컨셉팅 해야 돼요. 애터미를 다단계 판매로 받아들이는 컨셉을 가지면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애터미를 어떤 컨셉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어떤 형태로 컨셉팅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 올바른 방법을 배우지 않아서는 과거에 다단계 판매식으로 했다가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자, 마케팅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요? 컨셉팅 해라. 두 번째 우리가 바로 세포 마켓으로 분화되고 있다. 그럼 세포 마켓은 뭐냐? 딴 거 아니에요. 이 모든 물건들이 1인 단위로 구매 패턴과 생산 패턴이 바뀌더라는 게 1인이 물건을 만들어내고 1인이 광고하고 1인이 소비자고 스스로 다 하는 거야. 세포 단위로 쪼개져서 트렌드가 어떻게 그 시장을 만드는 것 그게 세포 마켓 1인 그리고 그 내 슈퍼를 차려서 스스로 자기가 물건을 만들고 생산하고 광고하고 돈을 버는 사람 그것을 셀슈머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저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유저에서 좀 더 진화해가지고 어떻게? 활용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참여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걸 만든 사람하고 이익 배분을 받는 창조자가 만든 그 이익 배분을 받는 거로 뛰어드는 사람들 같이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애터미 회원이 되면 단순 소비자로 남는 수가 있지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연결을 하는 순간 유통업자가 되기 때문에 연결하는 그 힘에 의해서 내가 부를 회사랑 바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된다 말이에요. 이미 애터미는 10년간 해왔고 그 10년 동안 해서 이미 1조 3천억을 했고 작년에 4천억을 저희와 같은 미리 알고 이것을 연결한 사람한테 4천억을 풀어준 거예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276조를 했고 이익이 54조가 남았지만 우리가 핸드폰 써주고 우리가 아무리 냉장고 비싼 냉장고 사줬다고 해도
1원 한 장 돌려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애터미는 35%의 매출을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35% 돌려받는 걸 내가 다단계든 10단계든 철저히 배워야 돼요. 그딴 거 다단계니까 너나 해라고 그냥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철저히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철저히 알아보세요. 전 6개월간 알아봤어요. 철저히 분석했어요. 왜? 의심이 많아요. 제가 옛날에 삼성 다닐 때 20년 전에 딱 아메이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메이에서 다이아몬드가 돼봤거든요. 이런 다단계 속성이 뭔지를 알거든요. 근데 다단계에서 성공자가 됐는데도 지속적 성공을 할 수 없다라는 알고 안 했단 말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16년 전에 못을 박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걸 다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덜렁덜렁 받아들여요? 제가 처음 하자고 하니까 우리 와이프가 있지만 밥 먹다가 체해가지고 오버히트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 와 있어. 그 정도로 거부했다고. 그걸 이겨내셔야 된다고. 왜? 모르니까. 과거의 생각이 어떻게? 튀어나오니까. 근데 애터미에 저는 과거를 본 게 아니라 뭘 봤어요? 미래를 본 거예요. 그래서 4년 전에 시작했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서울대에서도 아예 이렇게 얘기해줘. 뭐냐? 정리하자면 아까 쭉 설명한 거. 앞으로 소비자하고 생산자는 이제 직거래 세상이 열립니다. 중간에 유통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연결 사이트만 있다. 그게 아마존이에요. 그게 알리바바예요. 자, 그러면 애터미를 컨셉팅하는 건 뭐냐? 여기까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애터미는 알리바바나 아마존의 다음 컨셉이라는 거야. 다음. 자, 제가 2월 달에 대만 가서 물어봤어요. 전 중국말을 잘 못해요. 근데 조금 해요. 에? 그래서 대만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설득을 할까? 저 말을 잘 못한다니까 우리 딸은 말 잘해요. 나 깜짝 놀란 게 중국분하고 오늘 이해했더니 당신 딸 한국 사람 아니고 중국에서 태어났네. 중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대요. 근데 중국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똑같아. 근데 저는 티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중국말 한마디 좀 배우셔야 돼. 자, 밥 먹어요 하는 거야. 밥 먹었냐? 이게 인사가 뭐냐면 칠팔르마예요. 따라 볼게요. 칠팔르마. 이게 니은이 있어야 돼. 칠팔르마. 그걸 씨팔르마 하면 안 돼. 발음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칠이에요, 칠. 근데 이제 고요기만 하면 안 되고 화장실이 급해서 내가 들어가면 화장실이 어딘가는 반드시 알고 중국에 가셔야 돼. 가르쳐드려? 네. 워따 똥샤. 이것도 진짜인 줄 알고 와서 워따 똥샤 하면 바지에 똥 싸게 돼요. 그리고 2탄이 있는데 워따 똥샤 하면 중국 분들이 엿다 똥샤 이러는 거야. 좀 잘 알아서 화장실 가셔야 돼. 자, 좀 이제 졸릴만하니까 웃자고 한 얘기예요. 웃자고 얘기했더니 또 덤벼들어서 중국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대만 가서 니네들한테 기회를 주겠다. 통역을 시켰어. 근데 제가 중국말로 설득을 했어요. 쯔다올라 알리바바 했더니 쯔다올라 그래. 너 알리바바 아니야? 그랬더니 안 돼. 자, 1번 알리바바에서 계속 물건 산다 1번. 2번 알리바바하고 똑같은 물건을 조금 더 싸게 하면서 어떻게? 알리바바에서 일어나는 경영이익을 같이 35%를 나눠주는 사이트에 산다 2번. 그랬더니 몇 번이라고 얘기했을까요? 2번. 자, 30초 만에 끝낸 거예요. 이게 컨셉팅이에요. 다 알아들었대. 이게 이제 중국에 들어간다. 그 마트에 너가 주인이 되는 거야. 눈이 번쩍 뜨는 거야. 네가 알리바바의 마인이 되는 거야. 떡너마. 알아들었냐? 했더니 어때? 떡너. 이걸 발음을 잘못하면 똥너 이러면 안 돼. 쩐더마. 자, 중국 분들. 쩐더마. 뚜이. 오만 이치
이지야 뚜이마 오만이치 천공 뚜이마 이렇게 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대만 가서 이렇게 했더니까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야. 자, 이게 어려워요. 이 얘기하는 게. 여행 가서 아침에 골프 치고 오후에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이거 떠들고 어떻게 했더니 1월 달에 그렇게 하고 왔더니 요번에 5월 달에 제가 6월 또 3일서부터 갑니다. 사람들이 늘어서 센터를 차려서 센터 오픈식에 와달라고 또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거기에 작년에 서너 명한테 알려놨더니 지금 사업자가 80명이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요. 딱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 시집 온 게 절강성에서 시집 왔대. 근데 저는 북쪽에 조선족하고 얘기한다니까 조선족,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자기네들은 조선족들하고 거래 안 한대. 이거는 정신 차리셔야 돼. 그래서 얘기하면 못 알아먹어. 한국말로 하는데도 못 알아먹어. 그것도 10번 얘기하는데 못 알아먹어. 얘기해놓고 가면 누구한테 있잖아. 안 된대요. 그러면 깨져버려. 근데 아까 딱 1분 얘기했다고. 1분 그거 컨셉팅 했다고. 알리바바 같은 게 이제 인터넷 쇼핑몰인데 캐시백 주는 알리바바가 나왔어. 너 계속 어디 가서 쇼핑할래? 15억 인구 중국 사람한테 아무나 붙들고 알리바바에 계속 너 물건 살래? 알리바바하고 똑같은 가격인데 캐시백 돌려주는 애터미 마트가 들어오면 거기서 살래? 라고 하면 15억 인구 중국 사람이 어디를 택할까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이게 돌아와야 포노사피엔스야. 이거를 이해 못하고 되느냐 안 되느냐, 애터미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거야. 여러분이 가난한 거는 죄는 아니지만 죄악이 될 수가 있는 게 자식한테까지 무지하게 물려주는 거는 죄악이 돼요. 알고도 안 물려주면 어떻게? 죄악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세상이 이제 바뀌고 있다고. 그래서 알리바바 마인이 이번에 퇴임할 때 앞으로 알리바바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컨셉은 우리와 같은 거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결합하는 형태가 나오면 우리를 위협하는 유일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걸 경계하라고 세계 최고의 기업 마인 회장이 은퇴사예요. 그게. 이제 그 모든 준비가 끝난 진짜 미래 유통, 전 세계 단 하나밖에 없는 태생은 다단계로 태생으로 나왔지만 미래 유통으로 가는 유통의 허브로 진화하는 애터미가 이제 중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What's the next? 셀 슈머를 넘어서 셀 마켓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허브 슈머가 되는 거예요. 셀 슈머는 내가 혼자 사는 거고, 그죠? 셀 슈머끼리 연결을 하면 허브가 되는 거야. 내가 중심이 돼서. 이걸 갖다가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로 180개 외에 전파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전파하는데 아무도 막지 않아. 내 의지만 있다면 어느 누구도 세금 들지 않아. 그래서 한 거예요, 저는. 이런 확신이 들었을 때 어떻게? 거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명확하게 아니까 밍바일라 명확해지니까 어떻게? 누가 뭐라고 거절해도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드는 것. 이게 첫 번째 성공 스텝이에요. 이렇게 컨셉팅된 사람들은 절대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저하고 만난 분 여기 있는 분들은 복이 터진 거야. 왜? 이걸 듣고 나서 포기하는 사람은 침팬치니까. 안 그래요? 강남 땅 등기를 줬는데 침팬치니까 직직 찢어. 그리고 명의를 변경해줘. 나 필요 없다고. 그리고 그 강남 땅 그 주인 빌딩에서 어떻게? 쉬지 말라. 그런 시대에 된다니까. 자, 아까 플랫폼 창조자들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자기가 부자 됐어요. 컨셉팅이. 그런데 애터미는 뭐요?
자기가 돈 다 가져간다고 우버 택시, 그죠? 택시 한 대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가용을 가진 사람과 택시를 타려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사이트를 만든 거야. 응? 연결 경제라는 거야.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 싸게 사고 싶은, 그러니까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제조회사. 연결한 게 알리바바야. 예? 그래서 돈을 다 벌어갔다고. 수천조가 지금 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플랫폼 전쟁처럼 어떻게 경제 전쟁으로 지금 돈이 이동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혼자 다 가져. 그런데 우리 박한기 회장님 어떻게? 어차피 몰려오는데 니네들 쓰는 거 바꿔 쓰면 돈 돌려줄게. 같이 나눠 먹자. 이 컨셉을 이해를 못하면 이러고도 계속 다단계 아니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나가면 그 얘기 들어. 너 어쩌다 그렇게 됐니? 저도 그래요. 너 삼성 다니던 놈이 그래도 기술고시 합격한 놈 쪽팔리게 다단계만 맨날 하냐? 그 소리 들어요. 그 소리 들어서도 내가 이겨내서 월 2천만 원 버는 게 나아. 거기에 깨갱해가지고 쪽팔리니까 그만하자 하는 게 나아. 난 그걸 선택한 거야. 그렇게 나한테 비아냥 걸리고 손가락질 애들은 지금 다태측에서 등산 다니고 있어. 근데 나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1년,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해외를 나갑니다. 4월 달에는 와이프랑 가족여행에서 괌에 여행 갔었죠. 5월 달에는 또 하롱베이 베트남 열리니까 또 베트남 하노이 가서 하롱베이 또 여행하고 왔죠. 또 6월 달에는 또 어떻게? 또 대만 가죠. 7월 달 말레이시아 잡혀있죠. 중국 잡혀있죠. 계속이에요. 전 세계를 앞으로 평생 30년, 40년을 돌아다니면서 경제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팬이 생기니까 요새는 유튜브에 제가 올리기만 하면 뭐 하루에 만회씩 클릭하더라고. 야, 내가 조만간 애터민에서 방탄 쫓기 되겠구나. 방탄 쫓기가 아니라 BTS.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써봤더니 좋으면 너도 써봐라고 연결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사업하라고 하는 얘기는 하면 안 돼. 그게 다단계야. 다단계 사업하자고 여러분이 하니까 도망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 좋은 물건 싸게 사는 사이트에 등록해서 너가 싸겠어 라고 현명한 소비자 역할을 하는 포노 사펜스로 만들어가는 진짜 진화하지 않아서 이렇게 돼 있던 애를 어떻게? 핸드폰으로 클릭해서 물건 사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포노 사펜스로 진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야. 인류를 새롭게 만드는데 공헌하는 거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그런 사명감을 저는 갖고 합니다. 정신을 개조시키는 거야. 쇼핑의 문화와 형태를 바꿔주는 거야. 그 바꿔준 대신에 그걸 내가 수익과 회사를 나눠 먹는 거야. 응? 재밌잖아요. 연결 경제. 그러면 애터미를 안 하고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 맷돌에 이렇게 손잡이가 어처구니예요. 그리고 처마에 이 달려있는 게 이걸 어처구니라고 그래.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처마에 다는 어처구니는 여기가 삼정법사고요. 그 밑에 손오공과 저팔계들이 마귀들을 막는 것을 어처구니라고 그래요. 악들이 들어오는 걸 그래. 좋은 집을 만들어놨는데 어처구니가 없어. 그럼 뭐라 그래? 집들이 딱 갔더니 에이? 어처구니가 없네? 집은 잘 지어놨는데 마귀를 막는 걸 안 해놓으니까 어떻게? 헛졌다 이거야.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집을 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맷돌의 손잡이가 어이라고도 하고 어처구니라는데 내 인생의 맷돌을 돌리려고 했더니 아까 옛날 자본주의 시스템 자본이 없으니까 남의 밑에 가서 삼성의 맷돌을 돌려준 거야. 제가 자본이 없으니까. 어처구니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삼성 다니면서 수천재 집을 지어줬는데 하루 종일 가서 일했는데 내 집을 지었어? 남의 집을 지어줬어? 어처구니가 없다. 내 인생은 뭔고? 라고 38에 성찰하고 다단계판에 뛰어들었던 거예요. 삼성 때려치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와이프는 제정신이 아니야. 욕 많이 먹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제 어처구니 있는 세상을 살게 됐어요. 자본이 없어도 정보, 지식이 대체 가능한 지식은 대체돼요.
권력이 없어도. 그래서 자본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식도 모자라서 내가 돌리려고 했던 내 인생의 맷돌, 잠자고 있던 멈췄던 맷돌이 애터미를 하는 순간 애터미가 자본이 돼주고 애터미가 나의 지식이 돼주고 나의 권력이 돼줘서 어떻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애터미는 바로 서민의 어처구니다. 인생에 잠자고 있던 그 어처구니 맷돌, 남의 인생만 돌렸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세상을 끝내고 내 인생을, 내 꿈을 위해서 돌릴 수 있는 이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그럼 빨리 성공할 수 있는가? 지금은 또 속도를 내서 빨리 들으세요. 자, 뭐냐? 부자들은요, 자산을 모으고요, 가난한 사람은 부채를 모아요. 자산은 뭐냐? 돈을 썼는데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식을 샀는데 올랐어, 자산이야. 그죠? 근데 만약에 부채는 뭐냐? 돈을 썼는데 주식을 샀는데 떨어져. 그러니까 부채는 돈을 썼는데 돈이 나가. 그건 부채예요. 명확하죠? 자, 그러면 이제 부자 관점에서 애터미를 내가 알아보고 그걸 알리시면 돼. 이게 자산을 모으는 인지 애터미가 부채를 모으는 거지. 그러려면 조금 미리 예습을 해야 되는데, 자, 제가 20년 전에 리스트를 200가지 썼어. 저 부자 관련된 책을 다 읽고 정리한 게, 부자들은 자산을 모으고 부채는 구조조정하는 게 원칙이야.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쭉 리스트 해봤네. 자식. 자산이야, 부채야? 이제 부채인 거 알죠? 내가 키우는데 돈만 들어갔잖아. 그죠? 학비도 대주고, 밥도 먹이고, 차비도 매주고, 돈이, 키우는데 돈이 들어왔어, 돈이 나갔어? 뭐요? 부채야. 어머니는 쉬고 계셔. 부채네. 와이프도 집에서 쉬어. 부채네. 자동차 사는 거. 부채네. 나가서 노는 거, 영화 보고, 텔레비 보고, 텔레비 사고, 기름 넣고, 이빨 닦고, 세수하고, 머리 감고, 옷 입고. 부채 활동 아닌 거 한 게 없어. 뭔 얘기 알겠어요? 성찰하시라는 거예요. 부채 활동 이외에 한 게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물질적으로 하면 너무 야박해. 자식을 갖다가 물질적 부채니까 정리하면 그 나쁜 매정한 엄마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 정신적 자산 해가지고 돈은 못 벌어오지만 공부 열심히 하고 하면 어떻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자산이 되죠. 그런데 키우는데 학원비 내놨더니 맨날 땡땡이 까고 어떻게 컴퓨터 사줬더니 인강들하고 했더니 이상한 야동이나 보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쵸? 그럼 뭐예요? 정신적 부채. 그러면 물질적도 부채, 정신적도 부채. 그러면 무슨 순위가 되냐? 구조조정 1순위가 돼. 마누라도 집에서 놀면 부채. 근데 애터미 회원돼서 물건 바꿨으면 자산이 되는 거야.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 남편은 자산이지만 곧 부채가 돼. 그러니까 곧 부채 되기 전에 애터미를 시켜서 일로 오면 어떻게? 자산으로 바뀌는 거야. 자동차도 그냥 내조로 쓰면 부채, 애터미 물건 싣고 돌아다니면서 유통을 하면 자산. 컴퓨터도 게임만 하면 부채, 컴퓨터로 실적 넣고 매출 잡으면 자산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 요거만 가지고 1시간 넘게 하는데 이거 넘어가고. 이제 그러면 애터미를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빨리 설명할 건가? 이 방법만 배우면 여러분들 성공이 빠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동안 이걸 잘 안 가르쳐 줬어, 사람들이. 그냥 물건 싸고 좋다가만 얘기를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거는 그 시대 때 했던 거야. 지금부터 잘 들으죠. 봐. 모든 이제 소비가 부채가 됐다라는 거 알았죠? 우리가 이 삶을 계속하면 부채가 늘어요? 자산이 늘어요? 애터미를 안 하면 앞으로 계속 부채를 늘게 돼. 아무 생각 없이 쓰면. 단순 소비 습관 때문에. 그래서 가난해진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차피 아까 얘기한 대로 소비를 어딘가서 해. 할인 매장 아까 다 얘기했어. 모아봤자 어떻게? 0.1% 줘. 근데 35% 돌려준다면 계속 여기 가야 돼. 애터미 다단계지만 정신 차려서 내가 마트를 바꿨어야 돼. 이게 스텝
투란 말이야. 내가 알아보고 이걸 하면 사업을 하지 말고 먼저 이걸 하는 거야. 소비를 내가 직접 바꿔 쓰는 일을 정확하게 하면 내가 돈이 나갈 돈이 절약된다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걸 먼저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소비를 자산으로 바꿀 수 있게끔 애터미가 동일 제품, 동일 용량, 동일 회사일 때는 최저 가격에 어떤 유통보다 싸게 팔겠다라는 이 약속을 지킨 거야.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데 애터미가 도대체 뭐니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1, 2분 만에 애터미의 컨셉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따라할게요. 동일 가격일 때 품질이 좋고 품질이 같을 때 제일 싸게 파는 마트야. 이 얘기를 갖다 얘기하는 거야. 딴 얘기하지 말고. 얘기했더니 처음에 저한테 전달했던 스폰서도 회사가 아니라 금관원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데 아모레퍼시픽은 54% 판매 관리비가 애터미 8.9% 그러니까 43%는 어떻게? 소비자가 그냥 부담하는 거야. 광고비, 물류비, 퇴직금까지, 접대비까지, 판매 관리비. 그거 우리한테 돌려주겠다는 얘기야? 뭐 잘못된 게 있어? 이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다단계라고 아이끼기 해버리는 거야. LG생명도 43%야. 나중에 누가 이기겠냐고요? 이 사실을 알면 계속 간다? 설화서 쓸 것 같아? 다 거품인데? 그러고도 계속 설화서 쓰는 사람은 앞으로 계속 만나야 된다. 침팬지 취급해가지고 좀 거리를 두고 만난다. 정신 차리게 해줘야 돼. 어? 해모임 과거에 10년 전에 77만 원에 팔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10분질 가격 8만 4천 원에 팔아요. 10분질 가격에. 왜? 이제 공동구매해서 500만 명이 먹어치우니까. 근데 앞으로 중국 가면 1억 명이 먹어치울 거니까. 가격 올린다 안 올린다? 안 올린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컨설팅을 해야 돼. 우리가 못 산 이유는 서민들이 물가를 통제 못하기 때문에요. 돈을 버는 속도보다 물가 오르는 속도가 항상 빨랐다. 슈퍼 가면 어떻게? 맛동산을 오랜만에 가서 샀더니 추억에 봉지가 커가지고 딱 했더니 봐라.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애터미가 이런 미래를 알고 5년간을 해가지고 50만 명의 회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작년에 10월 달에 들어갔는데 6개월 만에 50만 명을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5년 동안 했던 일이 인도네시아 3억 인구에 어떻게 6개월 만에 50만 명을 만들었어요. 베트남에 열리면 몇만 명이 올까요? 더 빨리 와요. 베트남 사람은 더 인도네시아 사람보다 더 빨리 알아먹어요. 중국 사람은 더 총명, 똑똑해요. 제가 볼 때는 중국에 오픈하면 한 달에 300만 명 그냥 모입니다. 한 달에. 긴지한지 보세요. 응? 눈 껌뻑껌뻑 뜨는 순간 어떻게 한 달에 300만 명씩. 무서운 속도로 전파됩니다. 연결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애터미의 컨셉을 정의내려면 아까 다 했던 거예요. 1,000원짜리 300원에 파는 거 유통 쭉 줄여서 직거래 하겠다. 근데 직거래를 끝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싸니? 이거야. 따라할게요. 컨설팅. 우리는 공동구매 직구하는 거야. 다른 건 혼자 직구하는 거야. 알리바바도 혼자 직구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공동규모 직구해. 그렇기 때문에 제조회사가 혼자 직구하는데 싸게 줘. 공동구매 500만 하는데 더 싸게 줘. 이걸 얘기하는데 모르겠다야. 뭐 똑같지 않겠냐? 그러면 사람으로 인식해야 돼. 돌봐줘야 돼. 침팬치로. 이 얘기를 해서 못 알아들으면 돌봐줘야 될 대사장이지 애터미 시키면 된다 안 된다. 그 사람 끌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자산이 되는 게 아니라 부채가 돼. 새끼 되면 또 밥 달라고 계속 얘기해. 밥 사달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애터미 회원 중에 파트너도
자산 파트너가 있고 부채 파트너가 있다고. 그걸 잘 구분해서 키워야 돼. 맨날 밥 사달라고 하면 그 부채 파트너야. 스폰서님 제가 직접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자산 파트너야.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수익 게임이 아니야. 많아도 부채 덩어리만 많으면 아주 아파. 알아먹어야지. 응? 알겠어요? 애텀이 뭐다? 공동구매 직구 바로 사이트야. 그래서 좋은 물건 싸게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물건 바꿔 쓰는 거야. 회원돼서 무료 가입해서. 다단계가 아니야. 다단계 수당만 주는 거야. 이걸 자꾸 헷갈리지 마. 이걸 얘기해야 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아까 박 사장이 그 내가 만든 건데 이제 특허로 써먹으시네. 잘 썼대. 예? 요게 이제 1분 마케팅을 제가 2년 전에 만든 거예요. 제가 이거를 갖다가 만난 사람한테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4번을 안 찍는 사람은 그다음부터 안 만나, 저는. 그리고 이해한 사람 어떻게? 그 사람들과 센터에 오고 석세스 아카데미에 안내한 거야. 40명한테 전달했어. 40명한테. 이 컨셉을. 그랬더니 어떻게, 이건 다 아까 든 거야. 좋은 물건 싸고 놓고 수당 받는다. 이 얘기를 40명한테 했더니 못 알아먹어. 누가? 침팬지들은 옷은 번듯이 입었는데 생각이 침팬지고 아직도 포노사피엔스가 안 돼서 옛날 과거에 살고 있으니까 못 알아먹어. 근데 옷은 홀라당 먹었지만 피부도 깜깜하지만 얘는 잘 데려다가 센터에서 훈련시키면 오바마 대통령도 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거야. 침팬지 데려다 키우는 게 아니라. 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얘기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못 알아듣는데 그럼 내가 침팬지야 이래. 본인 보고 한 얘기가 아니잖아. 근데 왜 성질을 내? 내가 침팬지야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못 알았으면 가만히 계시면 돼. 성질 내면 안 돼. 내가 침팬지야 이러고 막 성질을 내더라고. 알아들었으면 침팬지 아니라니까. 성질 낼 일이 아니야. 뭐냐, 그분도 이해해. 왜? 옛날에 다단계에 피해를 봤던 분들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걸려요. 못 알아보는 거야. 그걸 이해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간단하게, 그래서 슈퍼 바꿔서 너도 바꿔쓰라고 얘기해서 연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연결해서 수당을 받는 게임이다. 상한가 간다. 그죠? 그래서 전 세계 간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중국에 전 세계 퍼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매출은 커진다.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면 1억 명이 돼 안 돼요? 되죠? 중국에 나가면 100만 개 제조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유통의 판로를 찾으려고 해요. 애터미가 들어가면 이 사실을 모를까요? 제조회사들이 몰려옵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최종적으로. 제조회사의 100만 개 기업이 애터미의 정체를 알아보고 1번 몰려온다. 가만히 껌뻑껌뻑한다. 몰려온다. 그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가만히 있어서 전 세계 가장 싸고 좋은 물건을 만드는 10만 개 기업을 다 어떻게 우리 밑에서 유통시키고 우리는 클릭해서 사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걸 알리게 하면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알리바바의 각각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유저가 아니라 거기를 운영하는 알리바바 마인처럼 우리가 공동 주주가 되는 유통의 허브가 돼서 그 허브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10만 명의 아름다운 부자를 만드는 우리 회장님의 꿈을 실현하는, 진화해가지고 이미 4세대 유통으로 갖고 이제 6월 달에 본 모습을 보입니다. 아자몰로.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GS 칼텍스가 들어오고, 자동차 보험이 들어오고, 커피 마련을 말할 때 어떻게? 이제 백종원의 체인점 같은 게 들어오면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PB가 적립되는 포노사피엔스 핸드폰으로 결제하고 QR코드로 하는데, 중국에는 거지들도 QR코드로 적선을 받는데 우리는 신지식을 하면서 어떻게? 아직도 뱅킹에 가고 아직도 할인 매장 가서 아날로그 쇼핑에 머무르고 있다면 뭐가 되겠냐고요. 우리 미래는. 애터미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상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문명의 변화는요, 이렇게 됩니다. 고지마, 1950년대 고지마성에 이상한 현상이 났어요. 수천 년 동안 그냥 밭에서 캐서 고구마를 털어먹던 원숭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수천 마리가 어느 날 하나의 바로 천재 원숭이가 태어나서 그 고구마를 씻어 먹었습니다. 물에다가 씻어 먹는 걸 줄여서 씻어 먹는 원숭이야. 그러니까 씻어 먹는 원숭이가 탄생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왜 씻어 먹냐 막 때려 애를. 근데 애는 아니야, 난 씻어 먹는 게 좋아. 계속 씻어 먹었더니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때깔이 털도 뽀송뽀송해. 그랬더니 친구들이 비법이 뭐냐 했더니 씻어 먹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같이 씻어 먹기 시작했어. 그렇게 하더니 삼촌들이 같이 씻어 먹었어. 그래서 한 100마리 정도가 씻어 먹는 원숭이 집단이 형성될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섬 전체에 있는 그렇게 거부했던 섬 전체의 수천 마리가 동시에 씻어 먹고 다 바뀌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몇 달이 지나서 무인도에서 저쪽 섬에 가지도 않았는데 저쪽 섬에도 어떻게 다 씻어 먹는 원숭이로 전파되더라 이게야. 애터미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우리 보고 다단계라고 해서 하는데, 우리가 씻어 먹는 원숭이가 먼저 때깔이 좋아지면 털어먹던 원숭이들이 앞으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걸 이해해야 돼. 그런데 골 때리는 것은요,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생물학자들이 봤더니 안 씻어 먹는 원숭이들이 발견되는 거야. 열 몇 마리를 잡아왔어. 그래가지고 공통 분모를 조사해봤더니 그게 뭘까요? 늙은 원숭이들. 이대로 살다 죽을래. 변화를 거부한 원숭이들이 있더라. 여러분들 현명한 소비자 돼서 애터미해서 부업으로 이렇게 나오시고 일요일날 피곤하지만 어떻게 배우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그런 선택을 하시고, 뜻이 있다면 글로벌로 나가서 대한민국에 이제 애국하는 일은 제주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제주에서 유통을 못 찾는 그런 중소기업을 우리가 그 물건을 들고 나가서 수출의 여건이 돼서 유통의 허브가 돼서 어떻게 포노사피엔스 진화된 그런 사람이 돼서 전 세계에 씻어먹는 원숭이로 알리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하겠습니다. 네, 어때요? 가슴 떨리시죠? 네, 정말 열정적으로 성공의 길을 강의해 주신 문호성 스타마스님께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긴 시간